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관내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어느 정도 되며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2021년 9월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2020년 전체 데이터를 보면 900개 학교 35만 9천여 명이 급식을 하고 평균 급식일이 143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총 배출량이 6,067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이 17억 3,200만 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1인당 17kg, 비용으로 쳤을 때 4,800원의 처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김예지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7.7kg이며 1톤당 처리 비용은 17만 1천 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경남의 학생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평균보다 30% 적은 19.4% 4kg이며 1톤당 처리 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27.5% 높은 21만 8천 원입니다. 다시 말해 배출량은 적어도 처리 비용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출량과 처리 비용이 각 지역마다 들쭉 날쭉 제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본위원은 물론 11대 의회 들어 매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개선 의지가 있는가 할 정도로 매년마다 동일 사항이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별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 비용을 비교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예,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새롭게 시도하는 어떤 노력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배출하는 것 또는 발효시켜서 배출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이것이 순기능이 극대화되고 역기능이 최소화되는 이런 방법을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학교에 너무 강조해버리면 학교가 이제 급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라는 것이 강조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고기, 튀김 이런 종류 많이 만들면 배출량은 많이 줍니다. 배출량이 늘어서 선생님들이 처리의 어려움이 좀 있어도 아이들에게 꼭 먹여야 될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싫어해도, 그래서 그것이 자료를 좀 띄워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이 좀 싫어해도 그래서 잔반통으로 막 돌아 나오는 것이 있어도
먹이려고 애를 쓰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가끔씩 보면서 저도 이걸 무조건 양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일단 고민은 하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아마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2019년도 기준 학생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의 경우 거창이 5.8kg으로 최저인데 비해 양산은 28kg으로 양 지역의 차이가 무려 4.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은 더욱 차이가 심해서 2019년 기준 음식물 쓰레기 1톤당 처리 비용은 함량이 18,000원으로 최저인데 비해서 고성은 101만 원으로 양 지역의 격차가 무려 56.1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의 비교적 큰 도시 권역과 통영, 사천, 밀양 등의 중소도시 권역, 그리고 나머지 10개 권역의 지역의 군 지역의 매출량과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통계 결과는 교육청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저감 및 처리 비용 감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없이 추상적인 정책이나 지침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하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 어촌 지역에 비해서 도회지 지역이 평균적인 발생량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런 점에서 배출량을 이건 뭐 어떤 그 경험치가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배출량도 줄이고 처리 비용도 줄이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비교적 아무래도 그 군 지역에서 함량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이런 군 단위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비용 자체도 적다는 결과를 볼 수 있고, 특히 하동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또 이렇게 도출한 결과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예, 하동이 1인당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은 군에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잔반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잔반 자체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요즘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후 환경 그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이렇게 습관화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앞서 이제 예를 든 그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간제 교원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기간제 교원의 개념은 무엇이고 법령상 어디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초중등 교육법상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적을수록 좋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 대신 학교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가
폐과가 되거나 학교 자체의 그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100% 정규 교원을 채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인사의 경직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 공립의 경우는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기간제 교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기간제 교사가 좀 비율이 높다는 데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의 지적이 공감하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부분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필요로 하는 각급 학교와 기간제 교원 사이의 수평적 계약에 의해 신분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각급 교원 임용 교사의 합격에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정규 교원과는 달리 교원과는 권리 의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 동의합니다. 예, 그 자료를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에서 보시면은 실제 우리 경남의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약 21.3%의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의 자리를 상시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에서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6.1%로 14.8%에 불과한 공립 중고등학교의 그것보다는 무려 2.4배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공립 중고등학교보다 월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전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의 학생 수가 이제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정규 교원을 뽑았을 때 과원이 되고 또 과원이 된 교원을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그런 점이 전반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기간제가 정규 교원보다 학교 그 교원을 관리하는 법인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기간제가 훨씬 더 관리하기가 수월한 이런 점도 저는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만약에 요인이라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학교별로 지금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법인이나 학교별로 지나치게 기간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다른 지도 수단을 통해서 기간제를 줄이려는 특단의 노력을 저희들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의원님, 뭐 죄송합니다만 인건비나 수당이나 뭐 이런 것은 100% 우리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기간제라고 해서 급여가 좀 더 다른 교원에 비해서 작다든지 그렇지도 않고 그 점에서 아마 인건비 절감의 이유는 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 학교 법인이 기간제 교원을 일시적, 한시적 목적의 보충 교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규 교원을 대체할 상시적 목적으로 이를 운영한다면 결국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아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챙기지를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만 아마 학교별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 학교는 이 정도의 기간제 비율은 보유해야 하겠다고 우리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인정이 되는 학교가 있고 그보다는 좀 더 터무니없이 많은 학교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이른바 담임 등 정규 교원이 맡기 힘든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경우도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 9월 현재 전체 기간제 교원 3,315명 중에 54.5%에 달하는 1,802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사립중학교의 경우 그 비율이 66%에 달해 상대적으로 어려 입장에 있는 기간제 교원의 부담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역량이 우수한 정규 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즉 기간제 교원은 교원대로 가정한 업무로 부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들대로 상대적 차별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기간제 교원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기간제 교원 중 경력 1년 이상이거나 3회 이상 계약을 하신 분과 같이 이른바 상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 기간제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기간제로 계속 있는 이런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는 기간제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반 정규 교사하고 저희들이 하는 예우나 그 어떤 인건비나 학교 안에서 역할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들이 보통 통상 3년에서 첫 부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받는 1급 정교사 자격, 처음 교사가 될 때는 2급 정교사입니다만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도 배제되어 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1급 사립학교까지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똑같이 연수를 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차별은 일체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참 핑계대기 어려운 것이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비율이 3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담임을 61%가 맡고 있다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학교가 정규 교사들보다는 기간제 교사가 더 많은 업무를 맡고 또 담임까지 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학교 안에서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저 수치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하게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학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무가 골고루 나누어지고 담임 업무도 함께 하는 쪽으로 가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을 볼 때 이른바 상시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수한 교육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교육 연수를 참여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또 이분들에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을 보호해 별도의 인력 풀을 만들고 교육시켜서 상시적 역할을 하는 기간제 교원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학년제, 적정학력, 수능 성적 등 학생교육 일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실시되었던 자유학기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자유학년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하는 이런 정기고사를 일단 배제를 하고 학교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수업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수업을 혁신해 나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학교의 모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 역시 이 제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례의 획일화되고 수직적인 사회체계를 넘어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자유학년제와 관련한 경남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내 전체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1년의 경우 268개, 268개의 학교가 모두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교육청의 2021년 경남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연간 221시간 이상을 편성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시간을 투입하는 만큼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및 외부 강사 활용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평균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수는 약 38개이며 평균 외부 강사 수는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균 프로그램 수 이상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전체의 53.8%에 달하는 144개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외부 강사 6명 미만을 운용한 학교도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165개교에 달했습니다. 특히나 외부 강사를 아예 운영하지 않은 학교도 30여 개가 넘었는데 이들 학교의 3분의 2 이상이 면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학년제를 학교 단위에 맡겨 놓다 보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자유학년제로 인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제도의 취지대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의원님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못한 자료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참 놀랍기도 하고 이 지적을 달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다만 외부 강사가 많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품질이 높다고 저는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기준을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 강사가 없는 학교의 다수가 면지역에 있는 시골 학교라는 점에서 아마 우리가 예산만 좀 더 투입하면 그런 곳에도 양질의 강사가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곳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필요하지만 강사가 오지를 않아서 운영을 못한다는 그 보고가 있으면 그런 학교는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시골 학교가 이런 것 돈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김해교육청을 방문해서 이에 대해 물어보니 김해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즉 학교 단위에서 하기 어렵다면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다양한 연수도 하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리고 다녀보신 김해교육지원청처럼 지원청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청의 노력들도 함께 모아서 잘하는 것은 또 벤치마킹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서로 토론을 통해서 교정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그 철학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